안녕하세요. 이 여사의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박정희와 김대중의 악연의 라이벌을 세 번에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연의 시작은 목포 선거입니다. 1924년생인 김대중과 1917년생인 박정희는 7살 차이가 납니다. 박정희와 김대중은 악연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7년 목포의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하여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두 사람은 치열하게 선거전을 치르게 되면서 김대중은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박정희가 서거하는 1979년까지 납치, 감금, 톡 등 박정희로부터 온갖 박해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박정희의 죽음으로 악연을 끝마치게 됩니다. 김대중은 정계 입문 초기에 박정희와 의기투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58년 강원도 인제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을 하려 했으나 선관위의 방해로 후보 등록이 어려워지자 김대중은 군에라도 호소할 생각으로 해당 사단장 관사를 찾아갑니다. 당시의 사단장은 박정희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박정희가 사단장실에 없어서 두 사람은 서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박정희는 이승만 정권에 불만을 품고 있어서 두 사람이 그때 서로 만났더라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둘이 만났더라면 함께 부정선거에 대해 의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체제 정적이 되어야 했던 숙명도 조금은 양상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정적으로 지낸 두 사람은 생전에 한 차례밖에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1963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대중은 신년 인사차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박정희를 만나 인사를 했습니다. 당시 선체로 인사했는데 박정희가 상냥하고 성실하게 김대중의 질문에 답해줬다고 합니다. 김대중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만남에서 나름대로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때문인지 김대중은 자신을 탄압하고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박정희와 화해하기를 원했습니다. 김대중은 당시 나는 박정희의 군인다운 순수성을 높이 샀다. 실제로 그에게도 권모술수를 용납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정상궤도에서 이탈해갔다. 그로 인해 그와 자주 만나지 못했다. 나는 살아있을 때 그와 화해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회고했습니다. 박정희가 김대중에 대해 거의 신경질적인 거부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전에서부터였습니다. 김대중은 당시 초선의원 출신의 야당 대변인에 불과했기에 박정희의 정적이 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는데 박정희는 집요하게 김대중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는 것은 기묘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박정희는 김대중을 그렇게 경계했을까요? 김대중은 초선의원일 때 국회에서 말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냥 잘한 것이 아니라 예산안의 구체적인 숫자를 동원해가며 항목까지 세세하게 나열해가면서 정부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집무실에 연결된 스피커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라디오처럼 들으며 집무하던 박정희에게는 김대중의 논리적 지적이 귀에 몹시 거슬렸습니다. 박정희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발언할 때면 청와대에서 인터폰을 통해 듣고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장관들이 있으면 불러들여서 호통을 쳤습니다. 김대중에 대한 박정희의 거부감은 1967년 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선거가 시작되기 직전에 박정희는 김대중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시키도록 하라며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지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 간부와 내무부 장관에게 여당 후보자 10명이나 20명 정도가 떨어지는 건 상관없으나 어쨌든
김대중이 당선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라며 명령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정계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았습니다. 당시의 선거는 금권과 관권 선거가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중앙정보부나 경찰을 지휘하는 내무부에서 선거에 개입을 하게 되면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김대중의 소속당인 신민당 간부들조차 김대중에게 지역구에 내려가 소용돌이에 휘말리다가 정치 생명을 끊기지 말고 비례대표 전국구로 나서라고 권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박정희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법률까지 무시해가며 두 차례나 김대중의 지역구인 목포에 내려와 여당인 공화당의 김병삼 후보 지원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이 공천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목포를 개발해 주겠다는 공약까지 직접 발표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역 개발을 약속하는 형국이라 김대중 캠프의 위기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은 유세 과정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유세 때마다 청중을 향해 한나라의 대통령이 목포라는 소도시까지 내려와서 나를 떨어뜨리려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박정희의 삼성개헌을 통한 장기 집권 음모론을 거론했습니다. 이에 더해 박정희가 자신을 차기 대통령감으로 여겨서 사전에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목포 선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박정희의 견제를 역이용하고 자신의 위상을 격상시키며 목포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려고 했습니다. 특히 지원 유세에 나선 신민당의 거물 정치인인 박순천 여사가 넉살 좋게 목포가 낳은 김대중은 다음번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다 라고 부추기면서 박정희가 김대중의 싹을 자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유권자들에게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김대중은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박정희의 지역개발 공약을 삼성개헌을 하기 위한 장기 집권의 포석으로 생각하고 박정희와 김대중 간의 대통령 예비선거 전 양상으로 판세를 몰아갔습니다. 김대중이 당선되면 목포가 낙후되고 개발되지 않는다는 흑색성전의 여론과 정부 여당의 강력한 지역개발 공약에 김대중은 온갖 전력을 동원해서 대응했습니다. 김대중이 연단에 올라서서 여당이 김대중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라고 발언함으로써 수만 명 청중의 분노를 유도하였습니다. 가두유세에서 내가 만약 부정선거와 싸우다가 쓰러지면 내 시체 위에 한 송이 꽃을 던지기에 앞서 부정선거를 획책한 원흉들을 때려 부신 뒤 내 시체에 꽃다발을 놓아달라며 사자우처럼 외치는 장면은 당시 기자들의 가슴까지도 울렁이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선거 방식 중 웃음이 나오는 일로 여당인 공화당에서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한 선거 자금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를 각 가정에 골고루 살포하는데 크게 골머리를 썩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유권자의 이름을 일일이 점검해야 했고 도중에 다른 유권자 손에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까지 해야 했습니다. 어느 유권자 집에 돈을 주어야 할 것인가를 사전에 조사하고 액수를 구별해야 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1967년 목포에서 오징어 게임의 로고와 비슷한 표시들이 생겨나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공화당 선거원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처마 밑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집에는 동그라미표, 중립에는 세모표, 야당을 지지하는 집에는 X표를 표시했습니다. 돈을 배급하는 조직원들은 처마 밑에 그 표시들을 보면서 돈을 돌리며 다녔습니다. 동그라미표와 세모표는 금액이 서로 달랐고 X표의 집에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측은 이러한 방법을 역이용해서 야간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동그라미를 X표로, X표를 세모표로, 세모표를 동그라미표로 바꿔치기 하며 상대방을 교란시켰습니다. 이처럼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올 것 같은 연극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졌습니다. 김대중 입장에서는 박정희까지 지원에 나선 선거전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신민당의 유진호 당수가 목포 선거전을 가리켜 선거가 아닌 전쟁이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치열한 선거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터라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도 극심했었고 장관들까지 공약 지원에 나선 판이었으니 한마디로 정부와 선거전을 치른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김대중은 고분분투 끝에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2천여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됩니다. 매우 힘든 선거였지만 김대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상을 높였고 정치적 성장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대중은 박정희와 대치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정희의 입장에서 목포 선거는 정적을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정적을 키운 꼴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중과의 악연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대중에게는 숱한 고난을 안긴 박해의 씨앗이 목포 선거전에서 만들어진 셈입니다.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